자, 이거 영상 후반부에 제가 정리해드린 건데, 제가 이걸 일부러 좀 영상 초반부에 미리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 읽으라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 강의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TV입니다. 자, 오늘은 5번 강의에 이어서가 샵5 강의가 있습니다. 매물대 이론, 복심화 과정 복습을 우리가 했는데, 연계해서 제가 높은 자리에 종목을 접근할 때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가고, 우리는 그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킬 때, 그 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수에 대한 기준은 뭐라고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한 종목을 그렇죠. 어떠한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하거나 어떠한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킬 때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곧 매수 자리가 손절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래서 올랐을 때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였어요? 여기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기준으로 얘가 지지를 하면서 자, 앞에 있는 매물을 받아두면서 내려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물대를 안 깨니까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그 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킬 때 올라갔죠.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는 매물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2번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렇죠. 이평선을 지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서는 이 좌측에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봤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좌측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이 더 갈까 하고 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깊게 이 매물대 이론에 대해서 엄청난 깊은 이해도와 막 이런 거 얻고 자시고, 없을 때 이 높은 자리의 종목을 내가 내동매매할 것 같을 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높은 자리의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처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측에 매물대가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이놈이 지키는 매물대를 봐야 됩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이 양봉의 머리를 기준으로 이 매물대를 단기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구나. 그럼 얘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요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가 어떻게 됐어요?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 이 전매물대를 깰 때 하락을 하게 되죠. 잘 보세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시킬 때 가장 큰 상승을 했죠. 그럼 뭐예요?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잖아요.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트를 뒤집으면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니까 뭐예요? 그 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다시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깨버리니까 그 하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내려온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가 없는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형성하는 매물대를 봐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룰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가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뭔가요? 그렇죠. 21선가의 이격도가 크잖아요. 근데 21선가의 이격도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럴 때는 제가 차트를 아무리 못 보는 병신이라도 21선을 깰 때 버리면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21선을 지키니까 오르죠. 21선을 깰 때 큰 하락이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시장을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매물대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이 상승할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돌파하고 지지하고 돌파해서 매물 받고 지지하고 돌파해서 매물 받고 지지하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매물대를 지지하면은 또 돌파해서 지지하고 이걸 반복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주식은 여러분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파했다가 매물 받고 지지하고 돌파했다가 매물 받고 지지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깨버리니까 그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왔다가 뽀뽀 한번 해주고 그렇죠? 또 반복을 하죠. 이 하락을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전처럼 이 앞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하거나 21선을 지지하면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오케이. 대체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매수의 자리에 대한 기준과 손절에 대한 기준을 세워봐야겠죠. 만약에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했을 때 사실 이평선이 기준이 아니에요. 21선을 깰 때 버리면 되고. 또 뭐예요? 단기적인 매물대를 기준으로 단기적이고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기준이 매수에 대한 기준이 되자 손절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매물대 깰 때 버리면 되는데 내가 접근을 했는데 룩스를 못 걸었어. 물렸어. 이 음봉을 그대로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하락을 할 때 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락 돌파, 역지지, 하락 돌파, 역지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이 차트를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여기서 지지를 하고 그렇죠. 반등을 해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하락 돌파를 하고 지지했다가 그 위에 있는 그렇죠. 여기 앞전에 지지했던 매물대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반복을 하면서 내려오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죠. 매물이 여기서 졸라게 올라갔지만 더 갈 것 같대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단기적으로 형성된 가장 강력한 매물대 21선. 근데 내가 이거 물렸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탈출에 대한 플랜은 뭐예요? 지지하고 다시 올라올 때 파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얘가 더 상승을 할 거면은 이렇게 올라갔겠죠. 바로 올라와서 지지를 하거나 이렇게 올라갔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갔겠죠. 왜 그렇느냐?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이탈을 했으니까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바로 돌파해서 지킨단 말은 상승에 대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거는 무슨 개념이에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깼으니까 밑에서 지지하고 매물 받고 지지하고 돌파해서 지지하고 오르는 거. 이렇게 개념이 복합적으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쌍바닥 개념이죠. 쌍바닥 개념이 뭐라고요? 쭉 내려왔다고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반등을 해서 매물 받고 지지하고 이걸 돌파해서 오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을 손절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는 여러분들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전에 있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기준으로 그렇죠? 매수에 대한 접근과 그렇죠? 손절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올바르다. 근데 깰 때는 무조건 버리고 봐야 된다. 왜 그러느냐? 얘가 이런 종목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다시 돌파해서 지지하고 오르겠죠.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얘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갔다가 매물 받고 지지하고 다시 돌파해서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큰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여기서 반등할 때 더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돌파해서 지지할 때만 매수를 했으면 됐죠. 어떻게 됐나요?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만 한 거예요, 반등. 탈출을 할 때, 높은 자리에서 내가 물렸을 때 이런 걸 이제 계획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넥슨 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큰 상승을 했었어요. 자, 가파르게 큰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얘가 단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매매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여기에서는 저항을 받고,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앞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지지와 저항을 받던 매물대 여기가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안 깨나 해서 왜냐? 앞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도 있고 그렇죠? 얘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상승이 앞에 있는 매물을 받은 거라면은 여기 있는 매물대를 안 깨나 한해서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것 같대. 그럼 여기가 매수에 대한 기준이 되고 손절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깼죠? 버려야죠. 내가 손절 못했어. 다시 올려줄 때 나오면 됩니다. 이럴 때 절대로 더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근처에 오면 그냥 팔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얘가 더 상승할 건 뭐라고요? 돌파해서 지키고 오를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1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졌다는 것도 있죠. 21선과의 이격도 이론이 있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1선과의 이격도가 커진 종목은 21선을 향해서 부트로 내려와요. 옆으로 기면 양반이에요.
현재 주가가 유지되니까. 그렇죠. 옆으로 기면 양반이에요. 근데 21선과 이격도가 벌어지면은 대부분 하락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스닥의 하락도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은 자, 한국 무브넥스 보세요. 보세요. 21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1선 향해서 부트로 내려가요. 이 반복을 하죠. 21선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물 받고 돌파해서 지지하고 돌파해서 지지하고 돌파해서 지지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근데 가파르게 오르면 가파르게 오를수록 보세요. 얘가 왜 뚝 떨어졌겠어요? 돌파 지지를 반복, 그러니까 매물대를 안 만들,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내려갔죠. 이런 것들이 뚝 떨어지기 좋아요. 더 극단적인 게 뭐가 있어요? 호롱 모빌리티.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높은 자리를 바라볼 때는 21선가의 이격도가 중요하고, 자 보세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높은 자리를 바라볼 때 암만 병신이라도 21선 혹은 21선가 현재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좌측에 있는 매물대. 생각하거나 좌측에 매물대가 없을 때는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간단하게 뭐 앞에 그거 올려드릴 거지만은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내동매매를 멈추거나 합리적인 고점에서의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